네, 박민영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뭐 아주 물이 올랐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방송 잘 되는 것 같은데. 어제도 재밌게 방송 잘했습니다. 아, 뭐 사실 뭐 제가 하는 것보다는 예. 요새 저희한테는 좀 괜찮은 소식들이 또 어찌 예. 보면은 이재명이나 이 한동훈 같은 이런 자들에게는 좀 눈물 날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또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고무되시는 것 같고 저도 예. 신나게 방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오늘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핫 이슈이기도 한데 경찰이 이제 강제 수사에 나섰어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네. 서버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1년 9개월 만에 지금 본격 수사를 그렇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8개월 만인 지난달쯤 돼서야 이제 한동훈 단계 수사 재개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지금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한 달 만에 당사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 법원에서 강제 수사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화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확보를 했다. 이 지점들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도 예. 한동훈 씨가 이 당원 게시판 셧다운을 지시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 홍보국을 통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이 홍보국에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는 사무처 직원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죠. 윗선에서 지시를 하니까 느닷없이 한밤중에 야밤중에 당원 게시판 셧다운을 시켰던 사람들. 그 당시 이제 일부 인사들은 디도스 공격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 지점부터 시작해서 이 당원 게시판 수사에 대해서 이 한동훈의 증거인멸 교사 등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무처 직원들의 협조가 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결과적으로 그런 증거들이 다 체증이 되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영장 청구를 해서 법원이 발부를 해줬다라고 하는 게 이 사안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겠고, 우리 지도부도 사실 협조하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우리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정당의 여당 대표로 잠깐 몇 달 있으면서 그 안에 우리 당에 있는 이 자산들, 그리고 당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우리 공적인 공론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행위들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한동훈 씨 개인의 일탈이기 때문에 우리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구나 지금 한동훈 씨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자기는 그런 적 없는데 당무감사위가 허위로 조사를 했다, 가짜로 지금 공표를 했다, 이렇게 억지를 쓰면서 계속 갈등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빠르게 정리가 되고 한동훈 씨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씨 업보인 거죠.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지금 그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라고 하면은 법원도 가만히 읽어보니까 청구된 영장 내용을 보니 야, 이건 좀 한번 압수수색 해볼 만한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한 거 아닌가요? 그럼요. 지금 특검이 기어이 마지막 구속영장까지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예. 특검처럼 이렇게 허접하게 법리 제대로 안 갖추고 증거 없는 상태에서 무더기로 영장 달라고 그러면 법원이 안 줍니다. 법원이 영장 발부를 했다는 것은 혐의점 자체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혐의점이 인정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증언들과 증거들이 지금 수사기관에 수집이 됐다라고 하는 강력한 우리의 심증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씨 뭐 지금 하나마나 한 이야기, 또 뭐라고 뭐 공정한 수사가 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제1야당의 당사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혐의가 대체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법원의 간접적인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뭐 본인이 검찰이니까 출신이니까 더 잘 알겠죠. 말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사 당국에서 경찰이 이제 그 보니까 뭐 사이버 뭐 담당하는 사이버 수사 담당하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같은데 어떤 점을 볼 가능성이 큽니까?
일단은 이게 여러 가지 지금 혐의점들이 있죠. 아직까지도 이게 왜 범죄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좌파 패널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여기저기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 예. 한 번 더 제가 방송에 설명을 드리자면 마이크를 좀 갖다 대 주십시오. 예, 가까이 있는데 소리 좀 키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방해죄가 해당이 되죠. 업무방해. 네. 김경수 사례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김경수가 현직 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민간 기업의 포털에 추천수를 드루킹 조작을 했다고 해서 예. 2년 실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씨가 한 행동 자체는 민간 기업도 아니고 집권 여당에 대해서 당원 게시판 공론장에 대한 댓글 조작 등을 통해서 수천 개의 댓글을 조작을 해서 여론을 호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점 자체가 김경수보다도 무겁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이건 정원유착까지 엮여 있어요. 이렇게 당원 게시판에만 조작을 한 게 아니라 예, 예. 그 조작된 여론을 활용해서 이걸 당심이야라고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특정 언론들에게 단독 보도를 태워주고 그 보도를 또 언론사들이 시사 프로그램에 다시 송출을 하면서 예. 친한파 스피커들이 확대 재생산을 하는 자가발전식 여론 조작이라고 저는 언어 정의를 합니다. 지금 당원 게시판으로부터 파생되는 자가발전식 여론 조작으로 우리 당의 주요 정치인들을 음해를 하고 대통령 부부를 물어뜯고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당정 파탄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거는 김경수의 드루킹보다 훨씬 악질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무 방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게 차라리 한동훈 씨 가족들이 했다면 다행이에요. 차라리.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대학 다니고 있는 한동훈 씨의 딸 명의로까지 작성이 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딸이 한동훈 씨 집 근처 IP에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계정 도용이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명의 도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건 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차라리 가족이 했으면 다행이에요. 진은정 씨가 했으면요, 뭐 참작이라도 되겠죠. 내 딸이다. 그런데 만약에 제3자 매크로 혹은 생체 드루킹, 그러니까 제3자 작업자를 중심으로 명의를 취합을 해서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요, 이것도 빼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가 있죠. 그리고 한동훈 씨가 당원 게시판을 셧다운 시키고 그 셧다운된 기간 동안 아무도 접근을 못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참 공교롭게도 한동훈과 진은정 명의로 작성된 그 댓글들만 무더기로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오. 이건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할 수가 있죠. 증거인멸. 사무처 직원들에게 이런 월권의 지시를 내려서 직권남용인 거죠.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고요. 지금 너무도 여러 가지 범죄 혐의점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범죄가 되냐? 범죄가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홍보국 직원들은 누군가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를 셧다운 시키고 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정 게시글을 지우고 이런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을 텐데 홍보국 직원들이 상당히 좀 곤혹스럽겠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사무처라고 하는 건요, 지금 좀 이제 특이한 부분들도 이제 목도를 하고 계십니다만 기본적으로 의전을 따라갑니다. 무슨 그렇죠. 말이냐? 당 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사무처예요. 당 대표가 모든 당무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시를 내리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상명하복의 구조 속에서 부당한 지시를 수행을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참작이 되죠. 근데 한동훈 씨는 양심이 있으면 본인 지시 때문에 곤궁해진 이런 사무처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솔직하게 이실직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전재수 같은 사람들이 왜 지탄을 받습니까? 본인이 통일교로부터 뇌물 받아놓고 그래요. 그 뇌물의 전달처라고 알려져 있는 보좌진들만 지금 무더기로 다 기소가 되어 있고 그렇죠. 예. 본인은 쏙 빠져나갔잖아요. 맞아요. 전달한 사람만 처벌을 받고 실제로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은 시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런 사태가 한동훈 씨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무처 직원들이 책임질 일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한동훈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한동훈 씨가 아니면 대체 누가 야밤중에 사무처 직원들에게 그런 지시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한동훈 씨가 비대위원으로 데리고 온 장서정 씨가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 장서정 씨가 홍보본부장이었거든요. 뭐가 됐건 간에 한동훈 씨가 다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일련의 행위들이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책임질 사안이다. 지금 뭐 국민 추천이니 뭐니 헛소리하고 다닐 때가 아니라 본인 때문에 지금 엮여서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실직고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 뭐 당 대표가
한동훈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뭐 디도스 공격이다 뭐 이런 궤변이 나온 건 왜 나온 거죠? 일단 주진우 의원이 그 얘기를 했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주진우 의원이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사실 주진우 의원이 지금 뭐 대여 투쟁력에 대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자분들께서 특히 이제 한동훈에 대한 그 여러 감정들이 있는 분들 예, 누구나 예. 그렇죠. 우리 당원들이라고 한다면 예. 한동훈에 대해서 그때 너무도 적극적으로 비호를 했다라고 하는 여전한 의구심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주진우 의원이 채널A에 나가서 예. 또 해명을 했더라고요. 전 이건 굉장히 많은 좀 부분들을 함의하고 있다라고 봐요. 네. 일단 김진 앵커의 방송입니다. 네, 김진. 김진 앵커가 얼마 전에 스레드에서 한가발 라인 아닙니다라고 해서 상당한 파문이 일었었죠. 물어봤나? 한가발 라인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 김효은 대변인이 돌직구쇼 출연하고 이제 더 라방이라고 그 돌직구쇼 뒤에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만 송출을 하는 이제 예. 그 뭐 뒷이야기, 비하인드 이야기 이런 또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거기 맨날 친한 파들만 주구장창 나오다가 오늘 김효은 대변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군요. 정규 방송에는 주진우 의원이 등장을 하고요. 네. 주제가 또 당원 게시판을 다룹니다. 여기서 주진우 의원이 오늘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때 확인하고 한 얘기가 아니다. 사무국에서 전달해준 내용을 나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을 읽었다.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하. 이건 너무도 명확한 손절 사인이죠. 그러니까 이야. 지금까지 친한파 패널들이 뭐라 했습니까? 주진우 의원 발언 인용해가지고 주진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장동혁 대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카바를 쳤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그때 내가 확인하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한동훈이 컨트롤하는 사무국에서 가져온 정보를 나는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한 것뿐이다. 이 말을 요약해보자면 결과적으로 한동훈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만한 모든 주변 지근거리의 주장들은 거짓됐거나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고 한동훈 씨가 디도스가 어쩌고 무슨 뭐 이런 얘기했던 것들 전부 다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강력한 추정이 가능하죠. 그럼 그때 사무총장이 누구였나요? 그때 사무총장이 서범수 총장이었죠. 서범수 총장 제가 어제 방송에서 다뤘습니다만 돌려차기. 예, 그죠. 돌려차기 서범수 의원 참 가지가지 하는 분인데 사무총장 하면서 이 명태균 사건 가지고 압수수색한다라고 하니까 그때 우리 당사문을 활짝 열어줬거든요. 이건 진짜 지탄받아야 할 일이에요. 당원 게시판은 한동훈 씨 개인 일탈이지만 명태균 사건은요 우리 당의 공천 사무 전반에 대한 자료를 가져가겠다라고 했던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걸 내주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막상 까보니까 윤 대통령 부부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 같은 자칭 쇄신파들이 더 깊게 엮여 있던 것이 명태균 사건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와서 왜 당사문 열어주고 IP까지 내주냐라고 노발대발하는 거 너무도 내로남불이고 자가당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범수 총장도 그때 비슷한 취지로 방어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친한파로 남고 싶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때가 됐죠. 그러니까 사실 서범수 의원 같은 분들도 뒤로는 다 얘기해요. 예. 확인한 거 없다. 그러니까 이정주 기자 아시죠? 예.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에 있어서는 이제 좌파 태극기 일타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게 한동훈 대표일 때부터 아주 가열차게 추궁을 했던 기자거든요. 서범수 사무총장 당시 사무총장과도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네. 한동훈이 한 거 맞잖아요 라고 하니까 서범수 총장이 아니라고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까지 취재를 해야겠어? 라고 하는 식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한동훈 측근들조차도 한동훈 씨와 그 가족들이 총체적으로 연결된 범죄 행위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진우 의원과 이 김진 앵커의 이 화두를 중심으로 한 나 그때 시키는 대로 했다 나 모른다라고 하는 이 폭로 사실상 한동훈 손절 이건 굉장한 함의를 갖는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어제 그 경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그 친한계 성격이 강한 것으로 지적받는 논설위원이 있는 한 신문사 네. 그리고 좌파 매체들이 차도 살한 남의 칼을 빌려서 한동훈을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곳은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이지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자세하게 좀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네.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때 명태균 사건 가지고 우리의 공천 사무 일절에 대해서 열람을 하겠다라고 한 검찰의 압색영장에 협조를 한 것은요 정말 망당적인 행위입니다. 조직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때 실제 사무처 직원들이 너무 많은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실제 당사의 수사기관 경찰 인력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처 직원들이 다루는 기밀 자료뿐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원들의 내밀한 정보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처에 공천 과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대외적으로 절대 공표를 하지 않는 여러 내밀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압수수색 자체가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고 민주당 돈봉투 사건 때 스크럼 짜서 그때 몸으로 막는 거 다들 보셨죠? 예. 정당에서는 그렇게 대응하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명분상으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씨 개인 일탈이에요. 정당에 피해를 끼친 한동훈 씨의 개인 일탈이고 우리 정당 차원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만 수사 협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태균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또한 이게 우리 앵커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당원 게시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있는 대외 이제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업체를 중심으로 채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뭐 민감 자료, 뭐 공천 사무에 대한 압수수색에 협조를 했다라고 하는 이 서범수 총장과 한동훈 당시 사례와는 총체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당원 게시판은 기본적으로 익명 게시판이 아닙니다. 그렇죠. 표기될 때만 블러 처리가 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원래 실명으로 운영되던 게시판이었고요. 나중에도 이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2개만 블러 처리가 되는 것일 뿐 검색을 할 때는 과거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실명 검색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익명 게시판 아닙니다.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블라인드 같은 어플리케이션 있죠? 그런 어플리케이션처럼 애초에 수사기관이 수사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블라인드 측에서는 절대로 그런 개인정보 신상을 얘기해주지 않아요. 예.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익명 게시판인 것이고요. 당원 게시판은 당원들의 실명 인증을 토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가지고 댓글을 달고 거기에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 게시판 관련 수사를 무슨 뭐 익명성이 어쩌고 개인정보가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의 역사와 당 사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무지한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에 예.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요. 어제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경찰이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글에 아이디하고 IP 주소를 확보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걸 통신사에 가서 이 IP 주소가 어딘가요?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요. 사실 우리가 IP 자릿수를 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전문가잖아요. 예. IP 전문가. 그러니까 그 기술자로서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IP 자릿수만 가지고도 지역이나 주소지 정도는 특정이 된다. 다만 어떤 아파트, 이를테면 아파트라고 한다면 예. 아파트의 몇 동 몇 호에 사는지까지를 우리가 추적할 수가 그렇죠. 없을 뿐 어디 정도 지역이다까지는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우리 사무처에서는 이미 그 당무감사위와 윤리위에서는 깊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한동훈 씨 거주지 주변이라고 하는 거 이미 공연히 알려지고 있고요. 예. 우종환 부위원장 친한파들이 우리 당대표 공격하겠다고 하루같이 인용하는 우종환 전 부위원장이죠. 그분조차도 IP 한동훈 씨 집 근처다. 매크로까지 의심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자, 우리가 왜 수사기관에 도움 필요하냐? 결국 몇 동 몇 호라고 하는 확정적인 물증을 그렇죠. 잡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그렇죠. 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IP까지 전부 다 채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5개 명의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2개 IP가 정확히 어떤 위치인지를 콕 집어낼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더 이상 수사할 것도 없죠. 이미 한동훈 씨가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하고 얘기를 한 게 가족들이 썼다는 알리바이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이 썼다. 그러니까 본인 집으로 나와도 난 가족들이 썼다고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작년 연말에 한겨레 신문 인용 보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가 그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집에서 내가 썼다는 보장 있어? 지면적이 썼을 수도 있고 가족이 썼다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텐데, 우리가 이게 한동훈 내지 작업자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까지 수사기관이 추가적으로 밝혀낼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을 협조를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박민영 대변인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망갈 곳이
없어 보인다.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면 진실의 문은 열리고 판도라의 상자가 깨질 것이다. 그러면 온갖 것이 다 튀어나올 것이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개헌 이야기 좀 해볼까요? 지금 조정식 국회의장이 얼마 전에 국민들이 좀 선호하는 선택에 따라서 연임 개헌도 뭐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희한한 소리를 해서 그 당시 전부 언론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장이 왜 갑자기 저런 소리를 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졌는데 오늘 올커니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얼마 전에 이재명과 골프를 쳤는데 87 체제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다 구속된다. 근데 그 어편은 있어요. 문재인 구속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뭔가 좀 개헌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뉘앙스로 운을 띄웠더니 이재명이 내 임기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또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해석을 하자면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감옥 가기 싫다로 해석이 되죠. 딩동댕. 거기 맞장구 치는 우리 중진 의원들은 정체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미 대중정치 측면에서 본인들의 입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재명과 야합을 해서라도 자기 자리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얄팍한 수로밖에 해석이 안 되죠. 결과적으로 지금 소식 김태우 의원 뭐 4선 중진급인데 저는 그 이름을 정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평소에 뭘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투쟁할 때는 안 보여요. 지금 뭐 우리 당의 시대 정신, 당원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 혹은 뭐 대여 투쟁에 대한 것들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는 거를 최근에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얼마간 시간 지나서 뭘 하고 다니나 보니까 이재명과 한가롭게 골프 모임이나 하면서 이재명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멘트들을 보니까 아예 직접 만나 보니까 이재명이 생각보다 소탈한 사람이었다. 이따위 소탈해서 7천억, 8천억에 달하는 대장동 게이트를 주도했다라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 수백억 지금 대북 송금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 결재권자라고 하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정가 오범입니까? 이게 지금 너무 상상을 초월. 그러니까 이게 권력자들끼리 정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것은요. 권력을 짬짬이로 나눠 먹고자 하는 이 구태 기득권들의 의지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여야가 중요하겠습니까? 무슨 부동산이 중요하고 세제가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나 5선 6선하고 국회의장 한 번 하고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슨 내각제를 해서 총리를 해서 뭐 재선을 하든 3선을 하든 관심 있겠습니까? 본인 인생에 지장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권오울 같은 자들이 그렇지.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가 지금 떵떵거리면서 보훈부 장관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 없이 정치를 하는 그저 국민의힘의 탈만 쓰고 간판만 빌려서 빼지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하고요. 이재명의 생각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 감옥만 좀 안 가게 해달라. 현직 대통령으로서 공소 취소 전부 다 하는 건 지금 여의치가 않으니까 어떻게든 임기 연장, 내 임기 단축을 시켜서라도 연임 중임 개정을 해서 내가 그 위에 한번 편승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저희가 정확하게 리딩을 해야겠습니다. 야, 일단 본질부터 파악을 했고요. 자, 광고 하나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요즘 많이 필요하시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남재현 원장이 새로 개발한 알부민 2090 NMN 소개합니다. 제가 한 병 들고 나왔는데요. 이 새로 개발된 이 NMN, 이 발효 알부민을 최대 용량으로 담고요. 저속 노화 관리에 관심 많은 분들이 찾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3종 특허 성분까지 포함이 되어서 활력, 컨디션, 면역력 관리를 챙길 수 있는 정말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마침 지금 2+1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밑에 안내 전화번호 1522-3656 한번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재현 원장이 개발한 알부민 2020, 2090 NMN이었습니다. 예, 우리 그 개헌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정가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다닌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이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200명의 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범여권을 다 합쳐도 200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킬 때 그 가담했던 한동훈을 따르는 무리들 그 표가
같이 합해지면 200표가 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세력과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뭐 김민석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세력과 국민의힘 내부의 반장동혁 세력이 연합해서 표를 한 200개 만들고 개헌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차기 총선은 신사당 체제로 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사가 지금 장 대표가 인적 쇄신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중진급들이 반발해서 이재명에게 붙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반협박하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럼 우리 중진 구태 정치인들이 이재명한테라도 붙어서라도 연명해보겠다라고 하는 구태 정치하는 게 무서워서 저희가 쇄신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언론들은 하는 걸까? 예. 언론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권력이 구태 행보를 하면 견제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을 중심으로 그렇게 국민들의 민심에 어긋나는 자기들만의 짬짬이 개헌 과정을 밟겠다라고 하고 뭐 사당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를 이렇게 진흙탕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걸 준엄하게 꾸짖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화살이 이런 사람들에게 불만을 갖게 만드는 기득권들이 불만을 갖는 건 좋은 거예요. 혁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장동혁 지도부를 지금 겨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래식 미디어들이 참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방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중진급 의원들 뭐 친한파들 그렇게 진짜 뭐라 그럴까요? 자칭 통합파, 쇄신파, 짬통파들 이런 자들끼리 야합해서 200석 만들 수는 있겠죠. 예. 그런데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투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 과반이 동의를 해야만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국민 밉상들끼리 짬짬이로 만든 개헌안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막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뭐 사당이 된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자생력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간판 달고 당선되신 분들이지 뭐 무소속으로 당선될 능력이 있으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에서 숟가락은 줄어들고 지지세는 강화되는 정말 이 축소지향형 작은 정부로서 우리가 더 작지만 날렵하고 똘똘 뭉친 강력한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무게만 무겁고 사실상 당의 짐덩이로 현재는 작동을 그렇죠. 하고 있는 이런 해묵은 세력들이 알아서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건 좀 반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혀 위협으로 인식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이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단초를 이재명이랑 엮여서 뭐 이해훈처럼 같이 나가주겠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뭐가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의힘 계열, 즉 보수 정당이 이제 이렇게 거대 정당이 되는 그 결정적인 분수령이 90년 3당 합당인데요. 90년 이전에 사실은 4당 체제가 있었습니다. 가령 뭐 노태우 뭐 그 뒤에 대통령이 됐지만 민정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의 또 정당, 뭐 자민련으로 나중에 발전하지만 이렇게 4당 체제가 있었는데 그때 4당 체제에서는요 국회의원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뭐 국회의원 숫자가 50명이든 70명이든 이 상관없이 아주 총재의 어떤 지시하에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지금 아마 그때 정치하신 분들이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저렇게 비토를 넣는 저런 배지들을 보고 있으면 한심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벼워지고 당대표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제라면 뭐 나갈 분들은 좀 나가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너무 우린 반길 일이죠. 솔직히 지금 저희가 107석 말이 107석이지 어디 제대로 활동하는 국회의원 우리가 수율 따져보면은 우리가 진짜 회 뜨듯이 한번 국민의힘의 수율 좀 따져보자고요. 제가 봤을 때 10%가 채 안 됩니다.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이요 지도부를 포함해서 10% 될까 말까 하고요. 한 50%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이재명이랑 골프 정도는 쳐줘야 기사 한번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 계신 거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저 자칭 쇄신파 짬통들 저 있잖아요. 뭐 대책 없는 미래 멱살과 돌려차기인지 대책 없는 미래인지 뭐 그런 자들과 이제 한동훈 씨 줄 타고 들어와서 영혼 없이 한동훈 뒤만 따라다니는 한동훈 씨 먹
먹다 남긴 아이스크림 먹는 한지아 뭐 의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80% 정도가 알아서 나가주면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창당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진짜 제대로 일할 사람들 줄 서 있다. 지금 원외에서 아니 이진수, 김태규 같은 분들 지금 재보궐로 들어가서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당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우리 웰빙 보스들이 함구하고 있었던 이 좌파들이 만든 헤게모니 총체적으로 깨뜨릴 수 있는 정말 젊고 탄탄한 재원들 줄 서 있으니까요. 부디 그 자리 비워서 좀 떠나주셨으면 한다 말씀드리고요. 협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원외에서 활동하는 인재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 나가실 분이 있으시다면 하루속히 나가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책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한 이유가 뭐죠? 일단 명목상으로는 뭐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네. 한다는 건데요. 굉장히 적절치가 않은 장면이었죠. 정의용 총장이 화를 내는 장면도 노출이 됐어요. 내용을 대체 말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어디냐. 굉장한 불쾌감을 표출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밀양의 지금 가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 불출석을 하셨습니다. 예. 민생 현안 점검을 위해서 당대표가 없는 사이에 사사건건 당대표를 공격해왔던 오세훈 시장, 더군다나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그렇죠. 이런 오세훈 시장을 심지어 원내도 아니잖아요. 원내 대책회의, 왜 원내 대책회의입니까? 문자 그대로 원내 국회의원들끼리 각자 상임위 담당자들께서 직접 현안들 브리핑하고 회의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그게 원내 정치인인가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애티튜드가 맞지 않는 등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세훈 시장과 디커플링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언론 법조인들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전부 다 내년 보궐선거를 염두하고 지금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진짜 오세훈 시장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나면 그때 가서 뭐라고 하려고 이렇게 자꾸 당에 끌어들이시는 겁니까? 생각을 좀 하셔야죠. 더군다나 오세훈 시장이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불쾌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1심 유죄가 났는데, 이 1심 유죄가 서울시장 당선되자마자 유죄가 났는데 국민의힘도 과실 있다 얘기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요. 검증을 똑바로 했어야지. 사법 리스크 있는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너네들이 내세웠잖아. 이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 굉장히 억울한 입장 아닌가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그때 검증을 회피하기 위해서 회피할 목적이었다라고밖에 이제 와서 해석이 안 돼요. 갑자기 느닷없이 장독 대표를 공격하고 전하 장해찬 최고를 공격하면서 무슨 뭐 청산을 하고 뭐 혁신선대위를 세워라 그러면서 2주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지도부와 공관위가 제대로 된 검증을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을 못하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오세훈 시장의 농간에 피해를 받은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가정법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나면요, 우리가 그럼 오세훈 시장의 잘못을 끌어안고 차기 보궐선거 치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본인들 자칭 쇄신파들 잘하시잖아요. 그땐 진짜 절 오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오세훈 맞습니다. 시장 때문에 지금 당이 피해를 받았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당에 무리를 빚은 건데 우리가 오 시장의 잘못을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절연하라고 했잖아요. 그 논리대로 절연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군다나 내년 서울시장 선거 얼마나 중요해요. 총선 1년 앞두고 정말 양당의 총력전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정치를 하는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뭐 재판 받는 때까지 직무를 하는 거야 본인의 이제 권한입니다만 왜 우리가 굳이 국회까지 끌어들여서 우리 한편인 것처럼 이렇게 커플링을 합니까? 이거 지금까지 본인들이 했던 말과 다 역행되는 거 아닙니까? 자칭 쇄신파들 제일 좋아하는 게 절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정말 애티튜드가 맞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보고요. 정의용 총장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대표가 없는 사이에 무슨 빈집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불청객처럼 찾아온 오 시장의 이 방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점, 전 이게 바로 우리 당원 지지자들의 마음을 대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점식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자꾸 하시니까 원내대표 폐지론까지 나오는 거예요. 정점식 원내대표의 행보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자리가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사의 마지막이 되지를 않기를 저는 좀 바라봅니다. 지금 사실은 그 원내대표라는 게 옛날에 원내총무였습니다. 그렇죠. 원내총무였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아침에 페북을 쓴 걸 보니까
원내 총무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당 대표와 원내 총무의 역할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참 답답하다 이런 소리 했거든요. 아니, 그런 측면에도 좀 논평하자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당대표의 거취를 왜 자꾸 원내대표가 언급을 하죠? 언제부터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자르고 말고 할 권한이 있었습니까? 이건 월권 중에 월권이에요. 굉장히 주제넘은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함을 떠나서 제가 대변인이지만 대변인이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원내대표 막 나가라 마라 이런 얘기 할 자격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내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에 대해서 나가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중진들의 총의를 모으겠다, 뭐 잠복해 있다 이런 표현 쓰시는데 중진들이 뭐 나가라고 그러면 당대표가 나가는 사람인가요? 우리 당의 당원들은 들러리고 손님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꾸 재래식 미디어들 왜 자꾸 나가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고 기사 읽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저 다른 언론들 받아쓰기 해서 이간질성으로 소비만 되는데 언론들 질문 취지 뻔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투톱이 갈등을 한다. 아직까지 무슨 뭐 앙금이 남아있다느니 당대표 거취 문제가 아직도 우리가 얘기를 할 거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들이 이용하는 데만 지금 본인이 이용당하고 계신 건데 왜 자꾸 이런 상황을 연출하는지 잘 모르겠고 원내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원내 현안들에 대해서 야당 여당과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과 특검 합의안 같은 것들을 제대로 협상을 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이 이 원내 국회에서의 현안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내 대표 원내 총무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내 대표를 넘어서 사실상 상황 노릇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당원들께 굉장한 불쾌감을 줄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정재중 원내대표께서도 결과적으로 우리 당원들께서 뽑아주신 거 아닙니까? 당원들이 지탱하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아서 당선되신 거잖아요. 3번이나.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우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 민주당처럼 당원들이 직접 투표를 하진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금 국회의원들과 본인이 있는 자리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이 우리 당원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하고 명심하고 이 원내 대표 역할을 제대로 하셨으면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아까 그 정의용 사무총장 이야기하셨으니까 이 조광특위 위원장이 지금 정의용 사무총장인데 거기 이번에 조광특위 멤버들을 보니까 구작은 뭐 서천호, 강명구 뭐 등등 이렇게 현역 의원들도 있고 원외 당협위원장 2명도 있어요. 근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현역 의원이라 하더라도 조광특위에서 이게 8월 20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의결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긴 하지만 당협위원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좀 민주당에 배워야 돼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지도부가 바뀌면요 당협위원장 전원 재신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사퇴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일단 면직되는 게 기본이고 그 와중에 제대로 당협위원장 역할을 수행했으면은 연장이 되는 개념으로 가는 건데 예. 우리 당은 기본이 자동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바뀌든 말든 비대위가 꾸려지든 말든 일단 당협위원장 자리가 당대표보다 임기를 더 많이 지킵니다. 당협위원장, 직업당협위원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의힘의 당협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허술해요. 그러니까 우리 총선 때 보시면요. 도저히 찍을 후보가 없다.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는 나조차 찍을 후보가 없다. 이런 얘기가 총선 때마다 번번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협관리라고 하는 게 너무도 낙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아예 원칙을 바꿔야 돼요. 민주당처럼 당협 자체도 임기가 도래가 되면 자동 연장이 아니라 일단 면직이 된 것으로 전제를 하고 제대로 한 사람들은 연임을 시켜주고 예. 유임을 시켜주고 그렇지 않은 당협은 교체를 하는 것이 이게 상식적인 정당 운영인 거예요. 다만 교체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들을 해봐야겠죠. 예. 당원 투표가 기본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보지만 이게 전국 단위에서 당원 투표들은 집단 지석이 발동될 수 있지만 지역 단위의 이 책임 당원은 2,000명 내외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현직들의 조직 개념이 발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광특위 차원의 자체 평가 지표들, 지방선거에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했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성적표를 받아야지. 그럼 기본적으로 무소속을 도왔던 사람들은 자동 필터링이 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당의 지방선거를 제대로 도왔냐가 항목인데 우리 당이 아니라 무소속을 도왔으면 당연히 나가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표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좀 우리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민영 대변인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잘 설명 들어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또 오늘도 여러 가지 현안들 다뤄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재명 그리고 우리 당 내부 안철수 의원이 딱 지적을 했던 것처럼 두 개 전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당 운동권과의 전쟁, 이재명과의 지금 좌파들의 폭주에 대한 투쟁, 그 두 축에서 지금 우리 지도부가 정말 잘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또 여러분들께서 보고 듣고 느끼시는 바 그대로 저희가 잘 이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고요. 이재명의 지지율이 정말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자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2주 만에 7%포인트가 폭락을 해서 데드크로스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한국갤럽 지난 지방선거 때도 10%포인트씩 넘게 다 틀린 거 기억하시죠? 정확히 10% 빼면 딱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지지율도 지금 서킷 브레이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정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야당 역할 제대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정권 앞으로 꾸려보겠다, 꾸릴 채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겠고요.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민영 TV 많이 보시죠? 더 많이 봐주시고 구독자 팍팍 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올공데이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